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해볼게요. 사실 이게 수리수문이라는 게 수리학적인 내용에서 이제 유체역학을 다루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질 분야와 이제 대기 분야가 같이 기초가 되는 분야들인데요. 자, 오늘은 기체에 대해서 잠깐 해볼게요. 오늘은 일단 기체의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보일의 법칙, 그리고 샤를의 법칙, 그리고 세 가지를 합한 이상기체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보일,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뭐 달턴의 법칙이나 헨리의 법칙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수리수문을 하면서 기초적인 계산 능력과 여러 가지 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자,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즉,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따가 아보가드로 법칙과 보일의 법칙, 샤를 법칙 이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기체 1몰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22.4L이다. 0도씨 1기압에서예요. 자, 2몰은, 이 얘기는 뭐냐면 1몰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22.4니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잖아요. 1몰은 22.4, 2몰은 44.8, 3몰은 67.2L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요것만 일단 기억하고. 두 번째, 보일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이거 압력. 자,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압축되어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샤를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온도는 여러분 이 도씨가 아니라 켈빈입니다. 아이고 T가 아니라 켈빈 절대온도예요. 여러분 절대온도 이거 아니고 절대온도. 절대온도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절대온도 K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73을 더해줍니다. 섭씨온도에다가 이런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25도씨는 몇 절대온도 몇 켈빈인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275 더하기 25도씨 이거 더 이상하네. 25도씨 25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298 단위는 K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는 어쨌든 이 온도 켈빈이라는 거.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했고요. 보일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했습니다. 그리고 샤를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팽창하는 거. 그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 세 가지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뭐라 그랬죠?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일의 법칙에서는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 기체의 부피, 샤를의 법칙에서요,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볼게요. V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비례해요. 뭐에? 몰수에. 그 다음에 압력분의 T에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비례 관계가 나왔을 때 이 비례 관계를 이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어느 거나 다 똑같아.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상수가 필요해요. 상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수를 기체 정수 R 값을 도입을 합니다. 이 R 값을 저거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똥파리라고 외웠어요. 똥파리. 왜냐면 이게 값이 0.082거든요. 그 똥파리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R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비례 관계가 이꼴 관계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런 내용들을 샥 보면은 V는 이꼴이 되겠죠. 여기다가 R이 붙은 거예요. N 먼저 쓸게요. N, R, T, P. 그대로 여기다 R만 써준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 P 값을 압력을 좌변으로 옮겨 볼게요. 많이 봤던 게 생각난 것 같아요. PV는 nRT 이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죠. PV는 nRT 많이 들어본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PV는 nRT. PV는 nRT가 나온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 합해져 가지고 도출이 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R 값은 우리가 항상 주어지지만 단위까지 쓰면은요 0.0이고 0.082 똥파리입니다. 똥파리 리터 압력 몰 K입니다. 자, 부피 리터하고 기압하고 몰하고 온도하고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아보가드로 보일 샤르 법칙에 의해서 나왔던 이런 관계들을 단위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 상수값 0.08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비례관계였던 걸 이퀄로 상수를 넣어가지고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PV는 nRT에서 보일 샤르의 법칙을 또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일 샤르의 법칙. 이거는요, 온도나 압력이 표준 상태에서 그거를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0도 실기압이 표준 상태인데 그거에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도나 압력은 수실이 변하기 때문에 대기에서는. 그래서 변화되는 부피를 예측할 수 있는 보일 샤르의 법칙을 우리가 유도를 여기서 토할 수 있어요. 그대로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자, PV는 nRT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압력이나 온도가 변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압력이 변했습니다. 자, 이 공식 그대로 쓸게요. 자, 몰수하고 상수는 안 변하죠. 온도가 변했습니다. 부피도 변하겠죠. 자,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RT 값에다가 요거를 정리한 다음 요 대신에 PV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 그냥 여러분들 풀어보면 되거든요. RT는 T분의 PV잖아요. 이 값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P-V-는 T분의 PV의 T-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V 그대로 다시 이제 샤 넣어가지고 부피 변화를 우리가
P를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온도랑 압력이 변화하니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V-를 보려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 넘기면 되죠. T는 T, 보기 편하게 할 거예요. T분의 T- 할 겁니다. P를 넘길 거거든요. P-분의 P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V는 그대로 있으니까 V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T분의 T- 곱하기 P가 이쪽으로 오겠죠? P도 넘길 거는 P 넘기면은 P-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고일 샤를의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상기체 방정식이 주어졌지만 만약에 표준 상태를 벗어나서 압력하고 온도가 변화되면 부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V-를 알기 위해서 고일 샤를의 법칙을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피에다가 기존의 온도분의 변화된 온도 곱하기 변화된 압력분의 기존의 압력을 곱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요 나온 것들은 바로 써먹을 겁니다. 요거 써먹으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온도랑 압력이 변했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구나 바로 풀어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자, 먼저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접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아보가드로, 샤를, 보일, 이상기체 방정식, 보일, 샤를 법칙으로 쭉쭉 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용기 속에 원자량이 35.5인 염소 35.5kg이 들어있다. 만일 이 염소를 방출해서 표준 상태로 하면 염소가 차지하는 용적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부피하고 무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 개념을 좀 사용을 해볼 거예요. 밀도 개념으로. 저도 문제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좀 크게 좀 했습니다. 보이죠? 어떤 용기 속에 원자력 35.5인 염소 35.5kg이 들어있다. 만약 이 염소를 방출해서 표준 상태로 하면 염소가 차지하는 용적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염소 가스의 1몰은 무게가 몇이에요? 71g이죠. 35.5 곱하기 2니까 두 개니까. 그 다음 염소가스의 1몰의 부피는 몇입니까? 22.4 리터입니다. 두 개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 22.4 리터분의 71g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밀도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용적 큐빅미터 미터 3승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요거를 부피를 물어보네요. 여기에서 볼게요. 부피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 물어보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맞나요? 맞죠? 자, 우리가 부피를 물어보니까 밀도분의 질량으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 여기다 표현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풉니다. 어떤 용기 속에 원자량이 35.5인 염소가 있다. 원자량이 35.5 같다 이런 거 다 도출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무게가 35.5kg이 있다. 이게 표준 상태로 가면은 용적이 어떻게 되냐 물어본 겁니다. 부피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X 미터 3승을 물어본 거잖아요. 질량 35.5kg이죠. 그 다음 밀도로 나눠주는 겁니다. 밀도 얘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역수가 되겠죠, 여러분? 71g 22.4 리터.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미터 3승으로 물어봤잖아요. 그죠? 다 1000배씩이네요. 그럼 요거 똑같이 그냥 단위 깔끔하게 요거를 단위를 바꿔볼게요. 다 똑같이 1000배.
71 곱하기 1000 땅땅땅 그램분의 22400 미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요거 단위만 바꾸면 71 킬로그램 그리고 하나 둘셋 22.4 미터 3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거 그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킬로그램 미터 3승 킬로그램 약분되고 미터 3승만 남죠? 그럼 몇입니까? 11.2 미터 3승 11.2 큐빅미터 11.2 톤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됩니다. 11.2 미터 3승이 될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거 2번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10리터의 산소는 20도씨에 500mmHg에서 몇 리터인가? 여러분 1기압이 뭐예요? 1기압 760mmHg입니다. 어쨌든 자, 어떤 부피가 있는데요. 부피가 온도하고 압력이 변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부피가 변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부피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최초의 부위가 있었는데 온도하고 압력이 변했다. 어디에서?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에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죠? 그때 물어보는 거. 이거 무슨 공식 씁니까? 보일 샤를의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나왔죠, 우리. 자, V 다시는 기존의 부피에다가 T분의 T 다시 해주고요. P 다시 분의 P. 보일 샤를의 법칙이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X리터를 구할 거예요. X리터. 기존의 부피 10리터였습니다. 그죠? 기존의 온도 0도씨 1기압이잖아요. 표준 상태니까 0도씨니까 273 분의 변화된 온도 20도씨가 됐죠. 273 더하기 20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 다음 곱하기 변화된 압력 변화된 게 500mmHg였대요. 근데 기존의 압력은 1기압이니까 760mmHg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16.31리터가 됩니다. 변화된 부피가 10리터의 부피가 온도랑 압력이 변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시간이 애매니까 다음 동영상으로 3번, 4번 넘어가겠습니다.